국제보타닉 아로마협회에서 운영하는 아로마 전문 교육 강사 과정. 이번 시간에는 강의 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강의를 하기 전에 강의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미리 작성을 해서 나의 포트폴리오처럼 기관에 먼저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러이러한 수업을 이 시간 동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전 협의 같은 것을 페이퍼로 정리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의미가 쉽고요. 강의 대상과 주제에 맞춰서 프로그램명을 정하게 되고 어떤 것들을 하게 될지에 대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관과 협의하여 강의를 원데이로 끝낼지 아니면 여러 회기에 나눠서 할지에 대한 부분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참여 인원수와 예산은 내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예산에 따라서 만들 수 있는 용량이나 아니면 종류들도 다양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성을 할 때는요, 프로그램명을 먼저 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강사명. 강의가 이뤄지는 날짜와 시간을 적는 경우도 있는데 생략도 가능합니다. 또한 강의명에 적합한 내용이나 특징들을 포괄적으로 소개하는 강의 주제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 강의 주제에 따라서 강의 목표도 함께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강의 목표란 강의가 종료된 후에 달성하게 될 학습자의 실제적인 성과를 제시하는 건데요. 보통 학습자 관점, 체험자 관점에서 오늘 진행할 이런 학습 내용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이런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라고 짤막하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실질적인 강의 계획안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게 되는데 강의 목표와 일관성이 유지되면서 또 활동 같은 부분들을 정리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 여러 회기를 작성할 경우에는요. 주차별로 강의 주제와 목표, 내용이나 활동 등이 정보들로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또 차시간 수업 내용은요. 점차 심화되거나 확대되는 어떤 계열성을 가지도록 편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동일한 강의를 여러 회 동안 나눠서 하는데 만약에 계속 같은 주제나 같은 걸 만든다고 하면 우선 흥미성에서 떨어질 거고요. 또 전혀 생뚱맞은 그 주제나 대상이랑 맞지 않은 것들도 하게 되면 또 일관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심화되거나 확대되거나 전문화되는 그런 것들을 좀 유지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기타 사항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하기 위해 기관에다가 요청해야 되는 어떤 안내 사항이나 아니면 주의할 점 혹은 좀 염두에 두어야 되는 어떤 비고사항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적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 작성된 예시를 보면서 설명을 들으면 조금 더 이해가 쉽기 때문에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강의 계획서를 작성을 하실 때 대상자별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주제를 정하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필요한 거라서 좀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시니어와 초중학생의 경우 흥미도에 있어서 매우 좀 집중할 수 있는 집중도가 짧기 때문에 강의 중간중간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주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지식 전달보다는 질문이나 경험담 공유처럼 참가자들이 직접 수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간단한 퀴즈를 풀고 간식을 선물하거나 아니면 수업 중간중간 시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넣는다거나 혹은 어떤 이 주제와 관련된 영상을 보거나 신체 활동을 추가하게 되면은 이런 시간을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흥미도를 잃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유익하고 재밌는 수업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영유아와 장애인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도움이 좀 더 많이 필요한 그런 대상자이다 보니까 과정은 좀 단순화시키는 게 중요하고 체험 동작의 경우 반복하거나 아니면 색칠이나 그림 공부 같은 것들을 활동지로 활용하는 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영유아나 장애인 특성상 특정한 향기에 대한 부분을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장 안전한 시트러스 계열 오일과
꽃계열 오일들을 주로 사용을 해서 그들의 조금 흥분되거나 아니면 좀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5개 이내에 그 향기를 사용을 하는 경우가 5개 이내에 에센셜 오일을 활용을 한다거나 혹은 조금 호불호가 별로 많지 않은 그런 오일들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때로는 블렌딩 오일보다는 단일 오일들이 그들한테는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시니어나 초중학생의 경우는 오히려 건강 쪽으로 좀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도 있는데, 특히 시니어의 경우는 혈압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작 전에 충분하게 발생될 수 있는 어떤 불편한 증상들에 대해서 고지를 하고, 뭐 수업 중간에 환기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잠시 밖에 나갔다 온다거나 이렇게 좀 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얘기하시는 것도 필요하고, 에센셜 오일도 10개 이내에 그 향기를 사용을 하되 역시 호불호가 좀 적은 그런 오일들로 준비를 하신다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고등학생과 성인은요,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의 시도가 가능하고 개량이나 완성까지 강사의 큰 도움 없이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좀 잘 활용을 해서 수업의 프로그램을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아로마 테라피 클래스 강의 계획서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경우에는요, 비고란에 수업 시간에 소요되는 것과 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만들기가 할 경우에 비용이 발생이 된다거나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고지를 해서 수업 전 안내사항에 대한 부분들도 확인을 했고요. 주제와 체험 목표도 명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 왼쪽 같은 경우에는 그 수업을 진행하는 운영일과 시간이 표기가 되어 있고, 목표를 간단하게 적어봄으로써 대신 그 이외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활동에 대한 부분을 사진으로 좀 대체했다는 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두 양식 모두 개인 강사가 만든 양식에 의해서 제출하는 서류지만, 때에 따라서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어떤 양식에 맞춰서 작성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왼쪽은 여러 회기가 반복되는 그런 수업이다 보니까 회차별로 주제가 조금 상이하고 또 진행하는 내용들도 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은 원데이 클래스에서 활용한 특강 강의 계획서인데, 사실 너무 자세하게 표기가 됐다고 담당자가 이야기를 해서 그 시간이라든지 뭐 만들기 과정 같은 경우엔 조금 축소를 해서 다시 제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각각의 양식이 내가 직접 만들 수도 있고 기관에서 제공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그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강의 계획서 작성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여러분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